extrinsic semiconductor. 진성 반도체는 intrinsic semiconductor하고 extrinsic semiconductor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진성은 전부 다 조사를 했고, 나는 외인성 반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상대 밀도죠, 그쵸? 상대 밀도고,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이 만약 여기 있다, 센터에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FFE를 보면은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은 여기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이 만들어지니까 컨덕션 밴드요, 요 영역에서 여기 자리도 있고, 여기 전자가 작지만은 전자할 확률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런 스타일의 모양의 전자의 분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 다음에 EV 쪽으로는 전자가 비어있는 저 홀의 농도, 홀의 밀도가 이런 스타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해서 계산하니까 이 토탈 값이 N0가 되는 거고, 이 토탈 값이 P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페르미 레벨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EF가 올라가면은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위로 올라가죠. 예, 요것이 페르미 레벨 아니야. 이것이 올라가는 거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이쪽에는 확률이 높아지고 이쪽에는 요거는 이렇게, 요거는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위에는 이게 많아지고 밑에는 작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N0가 P0 있으면은 N0가 P0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EF가 컨덕션 밴드 쪽으로 가까워지면. 반대로 페르미 레벨이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아래로 내려오면 밑에 게 많아지고 위에 게 작아집니다. 그러면 P가 많아지고 홀이 많아지고 전공은 작아지는 그런 케이스니까,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N타입 반도체니까 N타입 반도체는 EF가 EC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EC-EF하고 EF-EV 하면은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쪽으로 가까워진다는 뜻이고, N0은. 그러니까 N0을 그리면 에너지 레벨이 있고, 컨덕션 밴드하고 베이런스 밴드는 이거는 N형이 되든 P형이 되든 진성이 되든 항상 같아요. 근데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을 때가 진성이야. 센터에 있을 때가.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가면은 P타입이 돼. N타입이 돼. 위로 올라가면 전자가 많아지는 거고, 아래쪽에 있으면 페르미 레벨이. 요거는 P타입이 되는 거죠. 전공이 전자보다 많아지는. 자, 수식에도 봐. N0는 NC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F-EC예요. P0는 NC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V-EF라고. 자, 요 관계 봐요. 요거하고가 보면은 분자의 부호 반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 값이 왜 돼요? EF가 EC 쪽으로 가까워지면 이것이 요 간격이 좁아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E에 마이너스 X라고 했을 때 요 X 값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EF-EC가 작다는 것은 이게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로 가까워지니까 요 두 개의 차이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작아지니까 요 위에 들어가는 지수가 작아지니까 이 값은 증가를 해. 그래서 N0는 EF가 증가할수록 N0는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EF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N0는 늘어나고, 얘는 페르미 레벨이 올라가면 뭐이 돼요? EV하고 페르미 레벨 간격이 넓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왜 돼요? 얘는 E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데 X가 큰 값을 갖는 거니까 이 전체는 작은 값이 되고, 그래서 P0는 작아진다는 거지.
부호? 요걸 두 개 바꾸면 그렇지. 여기 음의 값이거든. EF하고 EC하고 비교하면 EC는 항상 페르미 레벨보다 지금 현재는 낮은 위치야. 올라가는 경우에는 좀 좁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페르미 레벨이 요 밴드, 포비든 밴드 안에 있다. 요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C-EF가 0이니까 EF-EC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요 X는 EC하고 EF의 크기와 관계없이 간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EV하고 EF의 간격을 갖다가 X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그래서 X까지 증가하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큰 값을 하면 작아지고 X가 작으면 E의 마이너스 X는 증가하고 그런 식으로 수식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그림으로 봐도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로 가까워지면 전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고 홀은 점점 희박해지는 거고 그 다음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 쪽으로 가까워지면 홀이 많아지고 전자는 희박해지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컨덕션 밴드가 있고 밸런스 밴드가 있으면은 EFI라고 정의를 했을 거예요. 이게 진성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이야. 이것이 전자의 유효 질량하고 홀의 유효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렇죠? 센터 레벨하고 만약에 에면스하고 전자의 질량하고 홀의 질량이 같다 그러면은 진성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이 EV하고 EC 사이 딱 중간에 있다고. 그런데 MN이 MP보다 크면은 밑으로 오고 MP가 MN보다 크면 위로 약간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센터 부근에 조금 있다고. 그런데 페르미 레벨이 EFI하고 EC 사이에 있다. 그러면 N형 반도체예요. 그 다음에 EFI하고 EV 사이에 페르미 레벨이 있다. 이건 P형 반도체라고. 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의 위치만 갖고도 세미컨덕터의 타입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홀의 밀도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MV를 이렇게 N0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NI라는 값을 줬습니다. N0는 NI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F-EFI. 그러니까 진성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과 현재 페르미 레벨의 차이가 N0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NI라는 값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P0는 역시 NI의 익스포넨셜 KT분의 이번에는 EFI에서 EF를 빼주면 돼요. 왜? 페르미 레벨이 센터, 그러니까 진성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 아래쪽에 있을 거니까. 이 계산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한 계산상의 NI 값하고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NI 값이 조금 달랐죠. 그렇죠? 그래서 NI는 T가 300도 K일 때 그냥 수식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치 대입해가 NC 대입해갖고 구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한 예를 갖다가 많이 쓰니까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실제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이게 N형이든 P형이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페르미 레벨 위치에 따라서 N형, P형이 바꿔주는 거지 이 수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N형이든 P형이든. 그래서 이 수식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 두 식을 갖고 곱해봐. N0하고 P0를 곱해봐. 곱하면은 얘하고 곱하면요. 얘 두 개가 반대가 돼 있어. 그래서 더하면 치수는 더하면 없어져. 1이야. 제로야. 2에 제로 생기니까 1이야. 그래서 얘 곱하기 얘는 NI 자승이 됩니다. 이 식은 진성이든 외인성이든 항상 만족하는 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밀도하고 홀의 밀도를 곱하면 NI 자승이 된다. 이거는 N타입 반도체에서도 성립하고 P타입 반도체에서도 성립하고 진성 반도체에서도 성립하고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에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도너를 얼마나 넣었을 때 전자의 밀도가 얼마가 되고 홀의 밀도를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 수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타입에 관계없이 전자의 밀도하고 홀의 밀도는 항상 일정하다. 전자가 많아지면 홀이 감소하고 홀이 증가하면 전자가 감소하고. 자, 예를 들어서 Ni는 1.5 곱하기 10의 10성 이것이고 N0가 만약에 1 곱하기 10의 17성이다. 그럼 P0가 얼마 된다는 거예요? N0 곱하기 P0가 Ni 자성이니까 Ni 자성에서 N0를 나누면 P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곱하면은 2.25 곱하기 10의 20성계 그 다음 얘는 1 곱하기 10의 17성계 따라서 2.25 곱하기 10의 3성계가 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가 10의 17성계면 전공의 개수는 2.25 곱하기 10의 3성계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전자가 더 많아지면 뭐예요? 10의 18성이 되면 얘는 10의 2성으로 바뀝니다. 1성으로. 2성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10배 늘면 얘는 10분의 1로 줄어. 그래서 하이도핑, 나중에 얘기하면 하이도핑 되면 될수록 이쪽에 반대쪽의 캐리어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한쪽 캐리어가 많아지면 한쪽 캐리어는 줄어든다. 이것이 요 수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소적 화물 반도체. 뭐 예를 들어 가령 마찬가지다. 여기다가 이가 이온을 첨가합니다. 이가 이온을 첨가하는데 이가 이온은 징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자리에 들어가면은 많이 차이 나니까 가륨 자리에 들어갑니다. 가륨이 상가니까. 상가 자리에 이가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억셉트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억셉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6가짜리를요. 2가 원소를 첨가하고 6가 원소를 첨가해요. 그런데 이 6가는 어떤 자리에 들어갔나? 아시나이트 자리에 들어가. 그러면은 5가 자리에 6가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도너가 되지, 그쵸? 그래서 2가나 6가를 넣으면 우리가 확실히 억셉트가 도너를 알아. 근데 실리콘을 넣었다. 4가 원소를 넣었어. 이 4가 원소는 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도너가 될 수도 있고 억셉트가 될 수가 있어요. 가륨 자리에 들어가면 도너가 되고 아세나이트 자리에 들어가면 억셉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 4가는 가륨 화성 상호적 화합물 반도체에 4가 원소를 투입했을 때는 얘가 도너로 할 수도 있고 억셉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을 잡아낸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게 치환이 되려고 그러면은 원자의 반경이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한 돌멩이가 들어갈 자리에 바위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바위가 들어갈 자리에 요만한 돌멩이도 못 들어가. 왜? 바위가 들어갈 이만큼 큰 공간에다가 짱이 들어가고 그러면 얘네들이 힘을 받아. 주변에 있는 원자들한테. 그래서 얘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치환대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원자 반경이 비슷한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실리콘의 원자 반경하고 가륨하고 아시나이드하고 비교를 해. 그래서 가륨하고 실리콘하고 반경이 비슷하다. 그럼 가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나이드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실리콘이 아시나이드하고 비슷하다. 그럼 아시나이드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사무적 화합물 반도체에서 도너나 억셉트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실리콘하고는 다르게. 실리콘은 그냥 4가, 5가 둘 중에 하나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4가를 들어갔을 때는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